그러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글의 두 번째,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문학의 대표적인 글 두 가지인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후에 글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비문학 독해 문제 교재가 글이 결국 대부분 설명문하고 논설문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 이제 중학 6학년이나 중학생용 교재인 요 교재에 실린 글들은 모두 설명문과 논설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여기에 쓰여진 글들이 어떤 식으로 글이 실제로 쓰여져 있는지를 익히면서 나중에 자신의 글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문학의 글인 설명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설명문은, 근데 여러분 설명문이 무엇이다 라고 개념을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자, 설명문은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주는 글입니다. 즉 목적이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설명 대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설명문이란 이런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글이라고 아이들이 기억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설명문에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져 있고 처음에 들어갈 내용은, 가운데 들어갈 내용은, 끝에 들어갈 내용은 이런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설명 대상을 소개하지.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그 대상을 다양한 설명 방식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풀어 써줘. 그럼 그 설명 방식은 아이들이 사실 실제로 학교에서 다 배워요. 뭐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과, 과정. 근데 그것을 개념으로 배우고 실제로 이제 글 속에서 쓰여진 건 봤는데 내가 직접 그걸 적용해서 써보는 일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독해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에 이런 다양한 설명 방식을 본 후에 실제로 내가 글을 쓸 때는 대상에 따라서 어떤 설명 방식을 가져와서 쓸지를 직접 써봐야 해요. 자, 그리고 끝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명문을 쓸 때 이제 설명문이 무엇인지 배우고 각 그 처음, 가운데, 끝마다 뭐가 들어가는지 배웠다면 설명할 대상을 정하고 글의 분량을 먼저 정한 후에 글을 쓰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글의 분량을 정하면 어느 정도 어떤 설명 방식으로 내가 문장을 써야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우고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글을 쓸 때 절대 아이들에게 막연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즉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문 쓰기를 써보고, 또 설명문은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쓰는 글이라고 했다면 내가 쓴 문장에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또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문 쓰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이 독해를 볼 때, 이 독해 교재에 있는 지문을 볼 때 보는 눈이 트이게 돼요. 그래서 독해 교재를 보면서도 설명문이 나오면 처음에 이런 내용, 가운데는 어떤 설명 방법을 쓰고 끝에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 쓰여진 설명문이 있다면 나중에 내가 글을 쓸 때 이 지문에 쓰인 방식을 나도 한번 응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게 필요합니다.